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이제 내일 시장 위에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계속되는 원전주 신고가 경신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움직였는데 오늘까지도. 자, 지난주만 해도요, 딱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체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요, 이제 체코는 묻고 미국으로 더블로 가는 K방산, K원전입니다. 자, 오클로가 한수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MOU라는 것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참 애매한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MOU는 또 수주도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뭐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기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이 원전의 진심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MOU가 그래서 앞으로 원전주가 추가 상승 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미국이 초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산업이 바로 원전입니다. 기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밀렸다라면 여기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 그 우방국엔 우리나라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의 기술력 또한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팀장님, 하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원전 너무 좋은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종목들이요,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역사적 신고가다. 그런데 나는 단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부는 분할 매도도 가능하겠지만 덩달아서 수익률 극대화도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팔아버리고 수익 실현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더 매력적일 때, 또는 지금쯤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가 싶다라고 할 때마다 분할로 익절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장기 포트에다가는 원전, 조선, 방산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와 수익률 극대화를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우리기술 같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은 과도하게 올랐다 싶을 때 조금 비중을 덜어냈다가 오히려 이 정도에서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다시 덜어낸 물량을 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신규 매수자 고려하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을 보셨어야 되죠. 지난주 이 시간에 탑픽으로 한전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타이밍에 내가 진입을 하느냐, 그 타이밍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52주 최고가의 덜컥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방에 몰아서 그쵸. 사가지고 나는 10년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정상 빨리빨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조금 생활화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원전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탑픽도 혹시 눌림목이 될까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제 했던 추천주가 바로 목표가에 달성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종목도 바로 또 목표가에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창대 대표님한테는 제가 따로 궁금한 거는요. 오클로랑의 MOU다 보니까 조금 색깔은 생긴 것 같아요. 대형 원전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SMR로 좀 봐야 되나? 그런 색깔이 좀 띄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 트렌드 자체가 이제 SMR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SMR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이 트렌드로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태국 전력청과 SMR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산업이 크게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증시가 그다지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이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증시는 좀 엇갈려도 미국에서 그 섹터가 움직이면 그 다음날 증시에 우리나라 많이 반영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직전 거래일에 이제 미국에서 뭐 오클로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원전 종목들의 최근 급등 랠리가 보여지다 보니 금일이 이제 한국의 이 원전주들까지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좀 탈원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탈원전을 시행하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곤 하나 이 사실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선 토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원전을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 믹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해소시키는 이번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설마 탈원전 하겠어?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했던 그 불안감마저 이번에 없앴다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사실 이재명의 원전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좀 안심을 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황정화 의원이 SMR 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SMR 특별법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원전에 대한 그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SMR이라고 하면은 기본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 사고 범위도 줄어들고 확률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었던 그런 사고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개선이 된 부분이라 SMR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원전이 워낙에 고가권이다 보니까 나도 이때 빨리 좀 사야지라고 하실 텐데 이 산업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제가 조선이랑 좀 엮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전이 지금은 이 기대감과 수주잔고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만큼 받을 거다, 사업을 이만큼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조선처럼 이것도 돈을 버는, 돈이 찍히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기 사이클을 가서. 근데 이게 실적으로 찍히는데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선 투자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슈퍼사이클이다 하고 달려갔더니 요즘 올라가는 거는 요즘 실적이 찍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원전도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거든요. 뭐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는데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긴 산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9년, 2020년 이때부터 한 10년간은 호황을 기록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가 주식 3, 40년 했는데 조선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선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 당시 구조조정도 이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트기 전 새벽이 어둡다고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추후에 강력한 시세를 뿜어낼 수 있는 탄력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미 19년, 20년도부터는 LNG 추진선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그쵸. 원래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 패권을 뺏어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점유율을 재차 늘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사이클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랑 또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이미 몇 차례를 줬고 몇 년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은 비슷하게 이제 한 10년 사이클을 내다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제 겨우 한 1차 사이클 내지 2차 사이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 단계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올라타는 전략이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소액으로 올라타고 만약에 조정 국면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2차 슈팅, 3차 슈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 보면 앞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투자 기회가 남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긍정적인 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봐야겠죠. 하반석 팀장님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바로 목표가 꼬리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 손실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제어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독자적인 제어 계측 기술 41건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더해서 ISO 9001 품질 경영 체제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제품과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펀더멘털,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데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섹터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원전인데 한전기술이 최고가 구간의 추세선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에 충분한 섹터고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로 최상단의 추세선까지 아직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기술도 여기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매수가는 2,250원 아래에서 담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원, 손절가는 2,0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이었습니다. 2연속으로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창대 대표가 준비한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원전 종목은 한전기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좀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발 이제 원전 산업이 커진다라는 거, 트럼프가 이제 나서서 원전 이제 캐파를 한 4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공언했던 만큼 국제적으로 이제 산업 캐파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원전을 단순히 이제 에너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AI 산업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서 모두들 AI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알파벳, 뭐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러한 유수한 기업들이 모두 AI에 뛰어들고 있고 원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오히려 이제 M&A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원전 사업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국제적인 이제 수준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텐덤 에너지로부터 1조 1,400원어치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임박했는데 팀코리아 이제 참여한 게 또 한전기술이니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면 이제 막 슈팅을 시작한 한전기술 충분히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서요. 목표가는 10만 원을 1차적으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10만 원은 1차적이라는 점 이걸 뚫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까지 나오면서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역시나 조방원이 최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이슈에 지붕 뚫는 방산주 왜일까요? 자, 미국이 지금 중동 긴장 고조에 이라크 미국 대사관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끊이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K방산 매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방원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국내 증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섹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JP모건이 국내 증시 투자 확대 의견에 방산 코멘트까지 또 직접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원전에 이어서 방산도 좀 고점 우려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계속해서 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고점을 뚫고 더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제가 원전
좀 장기 사이클이다. 수익 반영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방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무기 만드는 거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수익이 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를 주기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밸류 뭐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더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대선을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무기 체계의 수출에 있어서는 국군 통수권자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승인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었고 그쵸.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수입을 기다리고 있었던 쪽에서도 적극적인 다시 한번 트라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본다면 그간 확확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공시로 또는 뉴스로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풍산 등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 이제 여기서 팔고 나갈 거야 라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전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수익 극대화 꼭 조방원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실적과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이고 이 회사가 K2를 만드냐, 이 회사가 천궁을 만드냐,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웹툰 쪽에서는 살짝 퀘스천 마크를 드렸습니다. 왜냐? 실적이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새 그렇죠. 혜택을 준다고 한들 주가가 너무 많이 튀어 올랐을 때는 고밸류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기존의 조방원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대비 고밸류다라고 보이는 쪽에서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는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방산 쪽에서 호감이 가는 종목 3개를 꼽으라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LIG 넥스원, 어. 그리고 RFHIC 이렇게 3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RFHIC를 방산 안에 또 넣을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로 일단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방산을 산다면 이찬도 대표님 어떤 걸 사겠습니까? 이제 뭐 달리는 말에 가냐, 올라타냐, 아니면 덜 오른 종목에 가는 거냐, 요 문제인데 방산은 진짜 많은 종목들에 갔습니다. 빅4 말고도요.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풍산, 퍼스텍, S&T 모티브, i3 시스템 이런 거 많이 삽니다 요새. 그 정도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좀 어떻게 나눠봐야 될까요? 역시 그래도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나 이쪽은 달리는 말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전력 인프라요? 네, 근데 이제 방산 같은 예. 경우에는 좀 덜 오른 종목을 주목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덜 오른 종목을. 네. 오, 뭐, 이유는요? 일단 사실 이미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같은 경우에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제가 덜 오른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한 이유는 그 중에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정말 뭐 대의적인 명분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희 나라 우리 동맹국이니까 우방국이니까 지켜줄게. 더 이상 이러한 이제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협상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면서 각자들의 이제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방위비 증가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나토 국가들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가 64%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24년 글로벌 국방 예산이 이제 2조 7천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9.3%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결국에 이제 국방 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뭐 방위비 올리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토 수장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고 방위비 자체를 GDP의 5% 수준까지 직접 군사비를 3.5%까지 쭉 늘려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한 만큼
실질적인 방위비 자체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방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새롭게 좀 등장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살펴보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 토픽 종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에서 골라주신다고 하셨죠? 네. 어디죠? 덜 올랐다고 해서 안 오른 종목은 아닌데요.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풍산이 네, 최근에 풍산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풍산을 제가 이제 선정한 포인트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호경기까지도 내다보는 전략을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닥터코퍼라고 얘기하면서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구리죠. 그래서 구리가 수요를 기반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많이 전망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불경기가 극에 달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호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방산업종 강세가 진행되면서 뭐 대중 소구경 탄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리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풍산이 방산 모멘텀을 받으면서 구리 관련주 수혜도 받으면서 방산 수혜까지 같이 받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82.9%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달 이제 미국 구리 수입량도 평소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땡겨서 이제 가져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강력한 이제 구리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능하다라고 봐서요. 좀 주가가 높이 있긴 하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하겠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이 무빙이 좀 시작됐다라고 해석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이고요. 자, 허반석 팀장님, 아까 탑3 중에 종목이 나오려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종목을 또 다른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탑3 뭐고 이건 뭡니까? 탑3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요. 네. 제가 탑픽으로 꼽은 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가지고 좋은 거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음. 화요일 날 가지고 왔고요. 화요일 날 가지고 올 때에 이제 여기서 거래량과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반등은 더 나올 거다. 왜냐하면 K2전차, 장갑차, 천궁2, KF21 핵심 부품 보유하고 있고요. 공급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의 2월 달 1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실적이 찍히고 있다. 주가가 다만 저렴하다.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내볼 수 있겠다. 네. 매수가 2만 원 아래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탑3 외에도 다른 종목으로 또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이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좀 빠르게 좀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올랐나? AI 소프트웨어주의 급락. 자, 대선 전부터 인맥 관련주로 일부 묶이면서 초강세를 보였던 AI 소프트웨어 섹터에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딱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우후죽순 매도세가 같이 좀 퍼지기 시작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당장에는 노라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공약 힘으로 밀고 올라온 지 지금 한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 힘은 지금 다 쓴 것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단기간에 힘을 좀 많이 썼다라고 보시나요? 이제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쪽은 글로벌 트렌드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결부됐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 그럼 투자자로서는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잘 선별해 놓았다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쉬어갈 때 눌림목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다.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타야 된다,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조용히 이제 막 올라온 사람들한테 주식을 던져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역 화폐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떤 의미였느냐?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네.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나는 지금까지는 공약이었지만 지금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AI도 마찬가지로 공약이었지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하나하나 돌아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체와 실적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력 되게 많아요. 뭐 LLM부터 해가지고 이창대 대표님 엄청 많은데 지금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 저 생각나는 건 뭐 한글과 컴퓨터, 더존비존 이 정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이슈에 좀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체가 없고 말 그대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맞아요. 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강국이 아닙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도 비슷한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해서 그거를 마냥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트렌드 안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를 이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AI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또 얘기했던 만큼 저는 정부의 공공사업 중심의 AI 사업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AI 하드웨어랑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한번 휘몰아 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플랫폼과 게임주들이 그나마 AI 소프트웨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직접적인 종목들은 아니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결국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카드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서 플랫폼과 게임주들의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투자 방향성이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가급적이면 테마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보다는 대기업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그쵸. 그 계열사 쪽으로 투자를 노려보시라 네.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공공사업 그리고 대기업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그래도 좀 담아볼 만한 종목 예를 들어서 좀 눌림목이 온다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으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플랜티넷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올라갈 곳이 더 남아있다. 목표가는 3,500원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3,150원 아래에서 손절가는 2,700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랜틴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대 대표님 마찬가지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던 한글과 컴퓨터고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삼성 SDS랑 AI 국회 구축 네. 1단계 이제 실증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국회발 이제 수주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까지 여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이창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